소중한 가치들이 사라지는 사회. 대체 돈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해줄 수 있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그토록 갖기를 열망할까? 돈은 분명 그 자체로서는 그냥 하나의 조기종하게 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돈이 돈 자체로서의 절대적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돈 1,000만 원과 사과 한 개를 비교했을 때 절대적, 본질적 의미에서는 1,000만 원의 돈보다 사과 한 개가 더 가치를 갖는다. 다만 상대적, 현실적 의미에서 본다면 1,000만 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게 된다. 언젠가 영화 부시맨에 출연했던 진짜 부시맨을 일본에서 초대한 일이 있었다.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텔레비전 출연에도 상당한 시청률을 올렸던 부시맨에게 방송국에서 적지 않은 출연료를 지불했다. 그런데 부시맨은 그를 보고 싶어 하는 일본 국민들을 위해 연 자동차 퍼레이드에서 출연료로 받은 거액의 돈을 갑자기 날려보냈다. 인간의 문명 세계와는 완전히 상반된 세계를 살아왔던 부시맨에게 일본 돈은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부시맨의 세계에서 일본 돈은 사과 한 개보다 가치가 없었다. 차라리 빵 한 덩어리나 고기 한 마리를 선물했더라면 훨씬 더 유용하고 가치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부시맨이 만일 그 돈으로 자기네 세계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돈을 돈 자체로 보면 빈 종이보다 가치가 없지만 우리 인간이 돈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돈은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갖게 되었다. 알다시피 우리는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부모 형제와 다투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인간은 보다 편리한 삶을 위해서 돈을 만들었다.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돈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삶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던 것이 어느 순간 돈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착각과 함께 사회의 모든 구조들마저 돈을 삶보다 우위에 놓고 목적적인 것으로 취급하게 된 것이다. 세상의 흐름과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 어쩌면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들은 진작부터 집단적 의식, 무의식, 즉 집단적 생각이나 감정이 사회 전반적인 돈의 흐름을 유도하고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어라 이래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은 크게 한탕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세상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뿜어댔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도 성실하게 노력해서 살기보다는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어 출세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오늘도 어디선가 한탕주의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불합리한 집단적 의식, 무의식이 돈의 흐름을 잘못 주도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자. 그래서 인간을 유익하게 만들고 돕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능력과 행위에 우리 사회가 터무니없이 많은 인정과 돈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은 개인이 어떻게 그 거대한 사회의 인식과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스타를 만들고 죽이면서 자신의 삶은 뒷전으로 하고 그 대신 스타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모두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있는데 혼자서 자신만의 가치를 주장한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 자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하기보다 남들이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한다. 또한 자기가 활동하기에 편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기보다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옷을 입는다. 자연의 돈의 가치와 의미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주관적인 돈의 크기를 고집한다면 혼자만 별스럽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자칫 사회 부적응자가 될지 모른다. 지난 여름에 2주일 휴가를 내서 내가 살고 있는 보스턴을 방문한 사람이 있었다. 자유롭게 일어나고 잠들고 계획 없이 그냥 인연 닿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과 결혼 생활을 함께 하면서 처음 가져보는 자유시간이라고 말했다. 그 가운데는 화장을 하지 않아서 좋았다는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곳에 와서 보니 화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해도 별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하여 너무나 편하고 좋다고 했다. 가끔은 정말로 화장하는 일이 싫고 귀찮지만 용기가 없어서 화장을 하고 다녔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화장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한국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는데 그녀의 얼굴은 엷은 화장으로 덮여 있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냐, 왜 화장을 안 하느냐, 집에 무슨 일이냐 있냐는 등 성가신 질문을 퍼부어대는 통에 귀찮아서 입술만 바르고 눈썹만 좀 그려서 화장한 흉내를 내고 다닌다고 했다. 다수가 가는 길을 혼자서 거부하고 별스럽게 살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잘못된 생각들이 잘못된 돈의 흐름을 만들고 있으니 바로 고쳐 잡자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흐름을 따라가되 알고 따라가면 나름대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싼 화장품 값도 줄이고 두꺼운 화장 밑에서 숨쉬기 힘든 피부도 숨을 쉬게 해주고 또 매일같이 화장하느라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서 더 유익한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공이 되지 못하는가? 앞에서 무엇이든 우리의 의심, 무의식적인 생각과 감정이 모이면 돈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언제나 무의식적인 생각이나 감정 부분이다. 우리가 알아차리고 행동하는 생각이나 감정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마음속 깊숙이까지 부정을 하거나 거짓말을 못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행동하는 생각이나 감정은 거짓말을 하고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또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들이라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기도 힘들다. 다시 돈 문제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무의식적 생각이나 감정 등이 불합리하고 잘못되어 불량한 돈을 만들고 건강한 돈을 죽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마음의 행동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거나 고쳐가지 못하고 있다. 유명 스타들이 영화 한 편을 찍으면 보통 사람들이 몇십 년을 일해서 모아야 하는 돈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쉽게 쓴다. 이를테면 몸에도 좋지 않고 그렇다고 별스럽지도 않은 옷을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고급 승용차를 탄다. 그렇다고 그것이 문제라는 말은 아니다. 돈이 많으면 어떤 형태로든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스타가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시각이다. 그들의 소비 행태나 환경을 보고 부러워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많지 않은 월급을 모아서 할부로 그들이 입는 명품을 사거나 몇 년간 월급을 고스란히 모아 낡은 중고 외제차를 사서 자랑스럽게 몰고 다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얼마나 스스로의 자존감을 떨어지면 힘들게 벌어서 그깟 이름표나 꼬리표 하나의 거금을 지불한단 말인가. 어떤 사람은 비싼 물건이 제값을 한다고 말하겠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다. 분수에 넘치는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물건 자체의 가치와 실용성을 따져보고 사야 형편에도 무리가 없다.
더군다나 모조품을 사고 싶은 마음은 더욱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의 마음은 뿌리 없는 기준으로 미남 미녀를 만들고 스타를 만들어 그들이 좋아하고 정작 돌봐야 할 자신은 돌보지 않는 것일까? 자신의 삶보다 더 드라마틱한 삶이 어디에 있다고 드라마 주인공에 빠져서 엉뚱한 일에 돈을 쓰는 것일까? 왜 우리의 아이들은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쫓아서 마음을 쓰며 스스로의 엑스트라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돌보고 성장시켜야 할 대상도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굳이 누군가를 좋아해야 한다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일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합리적이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턱없이 우상화하고 좋아해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안겨준다면 그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뿐이다. 돈은 돈 혼자서 살고 죽는 것이 아니다. 돈 옆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따라서 돈이 탄생하면 사람도 탄생하고 돈이 죽으면 사람도 함께 죽는다. 건강한 의식, 무의식은 건강한 돈과 함께 건강한 사람을 탄생시키지만 건강하지 못한 의식, 무의식은 건강하지 못한 돈과 사람을 탄생시키고 동시에 건강한 돈과 건강한 사람을 죽게 한다. 진정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죽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양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양반 대우를 받는다. 유난히 양반 대우를 받고 양반 행세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네 취향에서는 너도 나도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서라도 더욱더 돈을 갈망하게 된다. 한동안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렸던 우리 사회는 IMF를 겪으면서 미국의 힘을 실감하였고 돈의 위력을 뼈아프게 체험하였다. 또 국제화 시대와 미국의 영향력에 눌러갈수록 영어에 대한 의존심을 높여왔다. 그런 와중에 사회적으로 웬만큼 대접받고 행세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오기 위해서는 특출한 영어 실력이 필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발음이 좋아지라고 아이들의 혀를 수술하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 영주권을 얻기도 한다. 게다가 너도 나도 영어를 하게 되니까 이제는 영어 외에도 다른 외국어를 한두 개는 더 해야 안전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중국어마저 찾고 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잡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라고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행렬이 중국으로 유학을 서두르고 있다. 이미 중국 상하이는 언젠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한국 부모들의 자식들로 북적인다고 한다. 그들은 중국어를 하는 자기 아이가 중국어를 못하는 다른 한국 아이들에 비해서 더 많이 성공하고 돈을 벌 것이라고 기대한다. 땅덩어리가 좁은 데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니 자연히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제 또한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는 심정을 이해 못할 것도 없다. 또한 이미 학교 교육이 본연의 의무와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자녀 교육을 걱정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간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아이들이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한다고 해서 미래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영어를 잘해서 성공하는 시대는 지금이다. 벌써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옛날처럼 귀하지가 않다. 영어 실력만으로 출세하고 잘 사는 시대는 지났다. 중국어는 더욱 그렇다.
중국이 세계 최강이 되어 중국어가 영어를 제치고 세계 공용어가 되는 시대가 언제 올지 아무도 장담 못하고 있다. 적어도 지금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 어린이들 세대에는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이다. 원래 학교는 돈을 잘 벌도록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격과 지성을 쌓도록 지도해 주는 곳이다. 하지만 오늘의 학교는 원래 기능을 산실한 지 오래다. 인격이 아니라 능력을 우선으로 가르치고 명문대 인기학과 진학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한다. 아이 자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나 취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명문대 인기학과에 아이들을 진학시킨다는 건 뭔가? 명문대 인기학과의 최종 목적은 좋은 직장이고, 좋은 직장은 결국 돈을 많이 주는 데를 말한다. 초등학생한테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학을 미리 가르치는 것도 모두 알고 보면 돈을 많이 벌도록 가르치는 경쟁인 것이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 또한 무엇을 하고 살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것저것 시험해보고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래 교육의 의무이고 목표다. 더불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다양한 또래 관계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 나아가서 그러한 목표를 방해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수정하고 교정해 줌으로써 함께 성장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몫인 것이다. 언제부턴가 학교조차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기성세대의 논리를 충실히 쫓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지나친 입시 경쟁으로 인성교육이 사라진 교육 현실이 싫어서 조기 유학이나 이민길을 나서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참으로 소수의 의식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보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상황 안에서 우리 학교 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물질이 앉은 자리에 마음을 앉혀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자기를 도와주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를 돕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다. 부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해서 도와줄 수 없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부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선택받을 뿐이다.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특히 우리 마음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만이 만족으로 바뀌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면 불만과 불평과 불행의 주체는 누구인가? 또 만족과 감사와 행복의 주체는 누구인가?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 자신 가운데서도 특히 마음이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졌다는 의미다. 부처님과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이 불만, 불평, 불행에서 만족, 감사, 행복으로 전환되는데 수단과 도구로 쓰여졌다는 의미지 우리의 마음이 부처님과 하나님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쓰여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공인 마음을 수단과 도구로 취급하면서 부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상화했다.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질투하고 갈등하고 공격했다.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주인공인 우리 마음을 돈의 수단과 도구로 취급하면서 돈에 대한 믿음을 우상화했다. 그래서 다시 마음과 마음이 경쟁하고 질투하고 공격했다.
요즘은 폭을 넓혀 스포츠 선수, 스타, 외제차, 명품들까지 우상한 결과 봉사하고 수고하고 돈 드는 일은 더욱 많아져서 마음의 무게는 갈수록 커지고 마음의 병 또한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각종 상담소와 수행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마음의 치료는 마음속 우상을 버림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말해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원래 수단과 도구로 창조되었던 일체의 우상들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마음을 우리 삶의 주체로, 주인공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마음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경쟁 대신 협동하고 갈등 대신 타협을 찾게 된다. 마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면 돈 때문에 함부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가 믿는 신앙 때문에 남의 마음을 공격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마음이 만들어낸 일체의 우상들을 마음의 행복을 위해서 원래대로 봉사하도록 만드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